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좋아하는 형님들. 좋아하는 형님들. 어제 화제가 된 말이었죠. 예,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 씨가 경찰 조사 전에 취재진 앞에서 했던 말인데요. 네. 회사 법률고문단 구성을 두고 좋아하는 형님들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화천대유 고문으로는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이렇게 화려한 멤버들이 위촉된 걸로 지금 알려졌죠. 네. 고문료도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냥 이렇게 친한 형 동생 사이가 아니라 어떤 그 불법적인 걸 방어하는 데 필요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김 씨는 또 이제 경찰 조사 전에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았던 퇴직금 50억 원이 산업재해에 대한 대가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접수된 게 없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자 김 씨는 조사받고 밤에 나오면서 그 산재 신청은 안 했지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중재해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떤 산재인지 분명히 나왔어요. 뭐 그 본인 같은 경우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명이 있었다, 어지럼증이 소리 나는 있었다, 거요? 예, 그래서 뭐 운전 중에 쓰러졌다,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네. 뭐 어떤 재해길래 50억 원까지 받았는지는 좀 의문이 남습니다. 그런 산재라고 하더라도 보통 이제 우리 산업재해 보상받는 거 보면 자신이 받는 월급의 기준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받았던 월급 보면 250에서 300이었는데 치명적인 이명증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44억, 50억이 될까? 이거는 굉장히 의문스럽다는 지점인 거죠. 노동자의 건강권을 아주 크게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들한테 쪼개기 후원을 이제 총 2,500만 원 정도를 받았던 걸로 새롭게 확인이 됐고요. 박영수 전 특검의 딸, 이분도 역시 이제 화천대유 직원이었죠. 네. 이분은 화천대유가 보유했던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는 아파트 분양가가 한 6, 7억 원대였는데 현재 호가는 15억 원 안팎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분양받은 사람이 취소한 이런 취소분은 시행사가 알아서 할 수 있다. 뭐 가족 직원들에게 줄 수 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화천대유에서는 그런 입장인 입장인 거죠. 거죠. 예. 자, 김준일 기자. 네. 화천대유의 실소유주 김만배 기자. 퇴직을 얼마 전에 했으니까 이제 전 기자네요. 어제 TV 화면에서 전 처음 봤어요. 법조 기자들은 많이 알고 있었고 저희 회사 직원도 예전에 법조 출입할 때 예.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래.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때 좀 친해둘 걸. 물론 이런 얘기도 그럼 하고. 천화동인 8호 정도 주는 예, 겁니다. 한 500만 원은 투자할 수 있었는데 본인도. 예, 근데 제가 좋아하는 형님들로 대가성은 없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동생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매달 몇백에서 몇천씩 꽂아주는. 예, 뭐 어떤 대가성은 뭐 수사로 밝혀야 되겠지만 이게 합리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수준인지 모르겠고 지금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473억 원을 지금 빌린 상태예요. 네네. 예,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지금 이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다라고 해서 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어디 간 거냐 도대체 이 돈이. 이게 어제 지금, 질문을 했잖아요, 기자들이 그 카메라 앞에서. 그랬더니 운영비로 썼다. 예. 곧 갚을 생각이었다. 이렇게 답을 하긴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했지만 그거는 이제 뭐 본인의 주장이고 예, 예. 도대체 어디로 흘러갔는지 이거는 진짜로 이제 다른 회사 돈하고는 다르게 이거는 개인이 지금 어디에 썼는지 알 수가 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이제 밝혀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일단 뭐 근로복지공단에서도 곽 의원 아들, 곽상도 아들 그 산재 그 신청이 없었다라고 이미 밝힌 상황이니까 임의대로 본인이 산재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 뭐 이런 거고요. 네. 어저께 이제 단독 보도들이 엄청 쏟아졌습니다. 밤 사이에. 매체마다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단독 보도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웬만한 단독은 단독이라고 안 붙였으면 좋겠어요. 좀 읽기 힘들어가지고.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좀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은 그 천화동인 멤버들, 그러니까 그 남욱 변호사라든지 뭐 이런 그 천화동인의 4, 5, 6호와 관련된 사람들이
대장동 개발 전에 이미 2008년부터 해가지고 대장동 지역의 땅을 32% 사뒀다라는 동아일보 기사가 나왔어요. 그때 그러니까 민영 개발이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미 이제 그 2010년에 LH가 손을 뗐잖아요. 근데 네. LH가 손을 떼기 전부터 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돈을 이제 회사를 세워가지고 여기서 돈은 땅을 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그대로 그러면은 이번에 그 마지막 대장동 개발을 들어갔느냐. 이미 땅을 30%나 가지고 있으니까 빨리 이거 진행을 하려면은 이들을 끼어들어야지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제 빨리 사업이 진행된 거 아니냐. 이런 게 하나가 이제 나온 거예요. 예.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천화동인의 1호 대표가 그 이재명 측근인 이화영 전 의원 지금 킨텍스 대표이사인데 보좌관 이한성 씨다라는 게 이제 어제 또 밝혀졌어요.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 예, 출신. 국회 보좌관인데 이게 처음에는 이한주 전 연구원장의 동생 아니냐. 이한주 비슷하니까. 근데 난 남동생 없다. 여자 남매만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닌 걸로 밝혀졌는데 결국은 이제 어쨌든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측근이 이제 천화동인 1호 대표로 앉아 있었다라는 게 이제 또 하나 밝혀졌고 또 하나는 성남시가 예전에 민관 합동 개발 사업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네. 하남 도시공사 사례를 2008년에 있었던 하남 도시공사 사례를 했는데 하남 도시공사가 그 풍산지구 개발한 거를 예. 벤치마킹했다는 그렇죠. 거죠. 벤치마킹을 대장동이. 했는데 예. 거기에서 거의 다 구조는 비슷한데 초과 이익을 환수를 했거든요. 원래 하남은? 하남은 예상되는 초과 이익을 환수를 했는데 그 부분만 싹 빼고 초과 이익이 더 났을 때 얼마를 더 이를테면은 공사가 가져온다 이런 것만 싹 빼고 벤치마킹을 했다. 그럼 왜 빠졌냐 도대체 특혜를 주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밤사이에 나온 단독 보도 중에 지금 몇 개를 추려주셨어요. 김광일 기자는 어떤 포인트 그 보셨습니까? 방금 나왔던 이화영 전 의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이화영 전 의원 지금 이제 그 킨텍스 사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지방선거 때 이재명 캠프 선대본부장을 했고 이후에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재명 지사의 측근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그 천화동인 1호 경영진으로 참여한 분이 이분의 과거 10년 전 보좌관이라고 하는 거면 몇 단계가 좀 이재명 지사랑은 좀 그 몇 단계 연결고리가 더 가야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이재명 지사 쪽으로 점점 어떤 그 의심의 고리들이 지금 가는 상황이니까 이 대목도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천화동인 1호도 뭐 김만배 씨 거였다 했는데 그럼 이분은 주주는 아니고 경영에 참여했던 경영 CEO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란 얘기인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2부에 친절한 대기자로도 또 준비가 돼 있어요. 여러분 뭐 계속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다음 주제로 연구소는 넘어가죠. 화천대유가 누구 겁니까? 네, 또 이제 이 화천대유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정치권이 이제 하루 종일 이 공방을 벌였거든요. 정치권 얘기군요. 예. 네. 방금 제가 드렸던 말씀 그 똑같은 질문을 여야가 나란히 던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어제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원 문제를 국민의힘 지도부도 사전에 알고 있었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잖아요. 예, 예. 이게 원래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루트로 확인을 했었지만 당사자인 김기현 원내대표 본인 입장은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뭐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에 답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보도가 된 이후에 김 원내대표가 직접 인정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직접 여러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추석 전에 제보가 있었어서 본인한테, 그러니까 본인이라고 하면 곽상도 의원이죠. 네. 한테 직접 경위를 물었는데 언론 보도와 같은 답변이었다라고 김기현 원내대표가 밝혔습니다. 인정을 한 거네요. 예. 그러자 민주당은 뭐 그걸 알고도 이재명만 그동안 공격했냐 뻔뻔하다 이렇게 몰아붙였고요. 국민의힘은 몸통은 그쪽 아니냐 특검이나 우리가 주장한 특검이나 받아라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눈에 띄는 건 국민의힘 내부 문제인데요. 네. 초선 의원 7명이 어제 기자회견을 긴급하게 열어갖고 곽상도 의원 의원직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어제 귀국길에서 탈당 이상의 거취 표명을 요구한다라고 결단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탈당 정도로는 안 된다. 의원직 사퇴하라라는 얘기는 어제 우리 뉴스닥에 나왔던 국민의힘 김근식 교수 전 전략비정실장도 같은 주장을 했어요. 예. 전반적인 지금 당의 목소리인 것 같아요. 반대하는 뭐 의원들도 분명히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런 목소리가 어제 김근식 비전 전략실장부터 해서 또 의원급들 그리고 또 대표의 목소리까지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이 곽상도 의원 이미 스스로 탈당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세게 나가는 건 이유가 있겠죠.
여론이 안 좋죠. 아무래도 워낙 이게 안 좋으니까. 워낙 안 좋아. 그러니까 그 동안은 이제 이거를 이재명 지사에 대한 총공세로 나섰는데 지금 이게 곽상도 의원 건이 나오면서 이게 국민의힘 게이트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제 공세의 고삐가 지금 늦춰질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2030 특히 젊은 보수들의 박탈감인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준석 대표도 굉장히 그 압박이 심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왜 안 그렇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구 지역 뭐 의원이니까 대구 쪽은 조금 덜 할 수는 있겠지만 나머지 지역에서는 뭐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전혀 뭐 애정이 뭐 있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사퇴 압박이 강하게 가고 있다라는 이런 거고 예. 지금 뭐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합수본을 설치하자 그래서 공수처, 검찰, 국세청, 금감원, 국토부 다 들어와서 만들자라는 그러니까 건데 이낙연 대표는 특검은 반대했잖아요. 예. 특검은 반대했는데 검찰, 경찰 다 합쳐서 합수본 만들자라는 새로운 안을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LH 수사할 때도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자라는 그 정도 급으로 보는 거고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도 문제지만 이재명의 의혹도 밝혀야 된다라고 이제 우회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네.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무고로 고소하겠다. 이재명 지사 측을 다 잘못한 거 없다. 어제 곽상도 의원이 몸통은 이재명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하면서 이제 저 고소하겠다 뭐 이렇게 예고를 했죠. 예고를 법적 대응을 하겠다. 무고로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뭐 우리 정치부 기자 김광일 기자 그러니까 전 무슨 판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보고 있을 텐데 예. 그 만약에 국민의힘이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문제를 이제 알게 됐을 때 제보를 받았을 때 그리고 사실관계를 좀 확인했을 때 바로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게 지금 보도가 나온 뒤에 이제 이걸 뭐 조치를 하냐 마냐 하고 있으니까 이제 역풍이 식어지지 않는 분위기인데 지금 보면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나오는 발언을 보면 이준석 대표랑 김기현 원내대표 간에 좀 온도차가 느껴지거든요. 이준석 대표는 좀 빨리 처리하자라고 하는 거 하고 있고 예. 김기현 원내대표는 반면 그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는 걸 보면 그 사이에 어떤 이견이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렇게 시간 끌다가 역풍을 맞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이 지금 대장동 의혹을 쭉 따라가면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조각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 그림은 누구도 정확히 완전히 몰라요. 퍼즐도 조각 맞추다 보면 이 퍼즐은 뾰족하고 뭐 저 표주들은 툭 튀어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인어공주일 때도 있고 뭐 개구리 왕자일 때도 있고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 그림은 몰라. 다만 조각 나오는 것들을 확실하게 팩트 체크하고 그래서 전체 그림을 완벽하게 맞춰보자. 누구 하나 새나가지 않게 맞춰보자. 저는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엔 수사로 결국 이 어떤 그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이 과정에서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네. 또 언론의 취재도 계속 좁혀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뉴스 가죠, 김광일 기자. 보신탕 사라질까? 이게 지금 대통령의 어제 언급에서 시작된 이슈죠.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어떤 해묵은 논쟁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화두를 던졌습니다. 개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어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김부겸 총리한테 유기 반려동물 관련 대책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제 이 보고자랑 이제 직접 관련 있는 건 아니지만 국민 생각을 검토하는 차원이다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는데요. 아마 이제 앞으로 논의는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차기 대선 주자 공약에도 이게 좀 이미 나와 있거든요. 대선 공약에도 있어요? 예,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제 좀 세게 지금 질러놔 있는데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개식용 금지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식용견을 기르는 육견 산업을 금지하겠다 이런 공약을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대선에서부터 단계적 금지를 약속한 상황이고요. 네. 다만 윤석열 후보는 개식용은 선택의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김광일 기자 말처럼 오래된 이슈긴 해요. 근데 왜 지금 갑자기 어떻게 하다가 나온 얘기지? 요거는 약간 그 배경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김부겸 국무총리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주례회동, 청와대 주례회동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근데 갑자기 이 개식용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토리 등을 비롯해서 애완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토리가 지금 얼마 전에 그 개식용 반대 입양 동료 집회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직접. 아까 그 토리가 원래 식용개로 갈 뻔했던 예. 저 보신탕으로 갈 뻔했던 개인 청와대에서 거죠? 지금 키우는 개인데
이번에 시민단체에서 좀 나오게 해달라고 예, 하니까 예. 나 직접 걔가 나가서 시위에 같이 참여하기도 했어요. 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관심이 많은데 지금 사실 현안이 많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뭐 개 식용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뭐 적절하냐 이거 다른 거는 별로 얘기를 안 해. 코로나하고 이것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래요. 여기까지 보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